기질이라는 표현을 여러 형태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체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심리적 유형이라고도 하고 또 동양적으로는 사주팔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 각 사회 문화마다 있던 그 유형들이 막 엉켜가지고 너무 많은 유형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실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유형의 이론을 다른 유형을 굳이 끌고 들어와서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독자성 있는 이론이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카테고리 이론은 꾸준히 내 안에서는 어떤 신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관찰할 때 그 프레임으로 좀 보고 관찰하고 섣부르게 내가 취약해지면 남의 이론을 막 들고 들어오고 싶거든요. 그런 행위는 자제해야 돼요. 누군가가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원전, 매뉴얼에 있는 정보를 볼 때는 별 의미 없이 보고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게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걸 체험을 하고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 어떤 경험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워크숍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워크숍을 하면 무슨 검사든 간에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워크숍 포맷, 워크숍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주제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학습 방법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건 뭐냐? 주도형들은 가끔 이런 거죠.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 같은 동급생인데 내가 아직 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선생님처럼 내가 아는 거를 가르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네가 가르치니까 명쾌하다야. 그런 피드백 한번 받으면 또 뭐 확 올라오고. 네.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 이걸 발견할 때 워크숍이 도움을 줍니다. 카테고리는 너무 숫자가 많으면 망해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아는데 이 카테고리는 체질이거든. 기질이고 생물학적인 건데 사람은 단순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단순하게 설계를 해야 복잡한 상황에서 변형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새도 자기가 서식처로 삼은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어떤 식물도 동일한 종자라고 봤던 그 새도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살다 보면 예를 들어 핀치새라는 자기가 먹고 사는 그 환경이 자꾸 뭔가 깊게 파야 되는 환경이라. 저 나무 속을 깊게 파야 돼. 그럼 부리가 길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냥 널려 있어. 그럼 부리를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톡톡 쪼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 과정에서 영양분의 차이가 나고 부리의 차이가 나고 마치 다른 종자처럼 보여. 근데 그 추적을 해보면 같은 종자예요. 단순하잖아요. 여기서 자꾸 가지를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질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겉보기에 많이 또 현혹당하고.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다는 게 결국 기질을 찾아주기 위한 어떤 조역을 하는 건데 기질을 내가 대신 판단해 준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만 봐도 이제 알 수는 있겠죠. 그 기질이라는 건 생물학적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투나 표정이나 얼굴 강도, 뭐 긴장도 이런 거 보면 금방 알긴 아는데 그게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판단대로 너무 마음껏 막 알려주고 이거 이러니까 당신은 이리 가야 돼. 이 소리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죠. 그래서 비로소 깨닫죠.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하고 그건 내가 결정해 주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설사 내 판단이 옳다 해도 그걸 밀어붙인다 한들 결과는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한테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뭐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론적으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론적으로 논쟁을 걸어오거나 막 이러면서 관계가 파탄이 나버리고 그분은 옳다구나 이 괴로운 짓을 안 하고 살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당장에 좋은 일도 없고 그냥 빠이빠이를 해버린다.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워크숍 끝날 때 마음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서 내가 좀 혼란스럽고 그 리더분들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라고 나한테 조용하지만 권유를 했던 걸 기억하고 집에 가서 이제 종을 보는 거죠. 내 인생을 거꾸로 내려가 보는 거죠. 초등학교 때로 내려가 보고 내 인생에 큰 기복이 언제 있었지 내려가 보고 이러면서 그때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 안에 어떤 왜곡도 보이고 또 내가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도 느껴지고 그래서 받아치고 나면 어떤 해방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 쪽에서 노력했던 게 결실을 맺는데 우리 안 보는 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워크숍 현장에서 결실을 보는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결실은 그 결실이 또 워크숍 현장에서 보는 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사한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으니까 반응을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가서 다시 보는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 현장에서 반응도 너무 믿지 말고. 그래서 결국엔 그 본인한테 맡기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조건. 마음 상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진지한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 이게 워크숍 리더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를 되돌아볼 때 그냥 막연하게 돌아보는 것보다는 프레임, 또 이 카테고리, 기질. 그런데 그 되돌아보는 과정의 도구로서의 기질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던 기질로는 대부분 4개예요. 근데 그 4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기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모르면 이제 창의적인 영역을 기질하고 자꾸 연결지어서 어떤 기질은 창의적이고 이런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창의성은 지능처럼 별도로 놀아요. 행여 창의성이 어떤 기질한테 많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죠.